안녕하십니까. 충북 도정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민선 8기 출범 1년 만인 올해 6월 말 투자 유치 60조 원 목표의 55%인 33조 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도는 지난 1년간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핵심 앵커 기업인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을 유치했습니다. 도는 민선 8기 2000년도 투자 유치 전략 발표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확대와 기업 투자 집적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보조금 분담률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앵커 기업의 유치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클러스터별 연관 기업 유치를 강화해 기업 투자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6개 지역군수, 코스닥 상장사 등이 참여하는 투자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번 투자협약식은 인구 소멸 지역의 우량 중견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첨단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소멸군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있고 기업이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동안에 조금 소원했던 지역균형 발전에서 뒤처져 있던 지역의 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도로서는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도지사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보은 TEMC와 영동 성우파일 등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4,490억 원을 투자하고 686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은군에 투자하는 TEMC는 올해 1월 코스닥에 상장한 첨단 산업용 특수가스 제조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영동군이 본사인 성우파일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국내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충북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북대학교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지정됐습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은 산업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평가 핵심 요건이면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충북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충북은 반도체 공유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며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대책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광역철도 추진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충북도는 철도 사업이 장기 계획인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광역철도의 수요 확보와 타당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의견은 내부 검토와 청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충북도가 축산 ICT 융복합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7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자동 원격 제어와 축사 감시 장비, 경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선정된 농가의 축사 감시 장비를 비롯해 선별비와 자동 포유기 등의 축산 ICT 장비를 지원합니다. 도 관계자는 축산 분야 스마트팜 확산으로 최적의 가축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비를 절감해 축산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도내 17개 대학 입학 책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교육 전문가들은 신입생 충원율 하락이 지방대학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글로컬 대학 등 혁신 정책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해야 한다며 대학이 특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돼 앞으로 지역대학의 특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충북도가 미래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S&P랩과 이노플라즈텍 등입니다. 도는 이들 기업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도 혁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낸 10개 스타트업을 뽑아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4개 산단을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는데 벤처 임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충북도가 지역 경제기관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각종 경제지표가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충북은 질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강화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강화로, 농업을 과학영농으로 바꾸고 정주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경제기관 단체의 주요 정책 동향과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도는 GRDP 100조 시대 도약을 위해 5대 난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체육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한 복합시설로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 협약 내용은 충북도 학교 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정보 공유, 투자 재원의 다양화 등입니다. 최종 선정된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에서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준공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충북도와 충북대병원이 충북형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특허 등록한 충북형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을 공공 및 의료, 민간 영역에 공유했습니다. 충북형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은 임상 데이터 공동운영 인프라를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도는 플랫폼 활용을 희망하는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왔고 앞으로 수도권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으로 협약을 확대해 전국 최초로 만병상 규모의 컨소시엄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도가 바이오 산업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11개 시군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기상특보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산림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도는 산사태 예방에 대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지 사방의 설치를 우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와 충주의료원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양군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순회진료를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진료는 현재 충주의료원에 근무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단양군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단양군은 보건소에 진료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충주의료원은 소아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단양군 보건소에 임시로 이전 설치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비 테스트와 행정 절차 이행 등을 거쳐 7월 6일부터 주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수도시설 국고보조 사업이 60억 원 증액됐습니다. 하수도시설 국고보조 사업은 하수처리장 확충과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증액에 따라 충북도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도민 공중위생과 수질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탄력을 더할 전망입니다. 충북도는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별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맑은물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대기 분야 측정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연속 자동 측정 운영 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숙련도 시험은 대기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고 국립환경과학관이 최종 심의하며 8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 업체들의 측정 능력을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문화 소식입니다. 오는 6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청주아트홀에서는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사랑받는 청주시립교향악단의 테마 공연 마티네 콘서트가 열립니다. 여유로운 목요일 오전에 청주시립교향악단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현의 선율을 즐길 수 있는 시간. 이번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현악앙상블 4중주 공연과 더블베이스 듀오가 연주하는 보태신이 곡을 비롯해 영화 시네마 천국과 라라랜드 OST 등을 연주할 예정인 만큼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주시 남일면 가중리 개미실 마을 일대에서 흥미로운 체험이 준비 중입니다. 옛 시대의 향수를 느끼며 자연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여정의 시간. 인류 최초의 삶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오래된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투창 만들기와 투창 사냥놀이, 선사시대 도구 만들기, 그리고 선사시대 집짓기 등 인류가 자연을 마주하며 고민했던 선사시대의 삶을 재현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 도정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엔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고 했어요. 충북에 아이가 태어나면 충청북도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출생 자녀부터 지원하는 출산 육아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에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3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표 또한 전부 악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사회에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정신건강과 청소년의 마음을 지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거에는 건강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몸이 건강하고 또 체력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는데요. 지금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또 이 시기에 또 정체성을 형성하고 형성해가면서 또 성정통이라고 부르는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당연한 일인데 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또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도움을 못 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마음건강증진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곳인지 조금 더 알려주세요. 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학생 자살률 감소와 그리고 자살 위기 관리 대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 공동체에 대한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그리고 관심군 학생에 대한 자세한 모니터링 케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그런 통합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시도를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원인이 단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2022년도 그 자살 예방 백서 통계 자료로 따르면 청소년의 자살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 가정 불화로 나왔고요. 두 번째 질병 그리고 성적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 원인은 또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 표현, 분노 해소 순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자살 시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심리적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질병이나 학업, 그리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과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상청에서는요, 위험한 기상 상황에 대해서 경보나 주의보를 발령하잖아요. 그런데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도 자살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자살 위기 경보는 자살 발생 위험 기간, 그리고 이제 자살 전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발령을 내는데, 예방,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나 그 관할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위기 단계 지정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세분화해서 발령을 내고, 그 학교나 기관에서는 그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위기 학생, 이런 위험 학생,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을 좀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은 뭐 관심군이다, 위험군이다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왔을 때 내가 좀 불안해요, 우울해요 했을 때 그 정도가 좀 주변 사람들, 뭐 상담 교사라던가 아니면 뭐 전문가가 봤을 때 조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여겨지면 보통은 관심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이 친구는 조금 더 심각하구나, 자해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뭐 자살 생각이나 뭐 계획을 세운다거나 하는 학생들을 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까지 연계해 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의 위험도나 심각성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가 다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사 결과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관리군, 그리고 우선관리군, 자살위험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학생들은 전부 연계 조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 동의하에 2차 전문기관에 연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센터라든가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주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위험한 고위기 학생, 자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음건강증진센터나 병의원에 바로 의뢰를 해서 심층 상담을 받고 치료 연계 지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센터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청소년들은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면 될까요? 저희 마음건강증진센터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 2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오프라인인 소속 학교나 위센터에서 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거나 자살위험 학생이 대상입니다. 의뢰가 되면 상담 일정 확인하고 보호자하고 함께 동반해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네, 2번째 온라인 신청은 대상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나 자살위험 학생이고, 직접 저희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센터 내 상담이나 치료 외에도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도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요? 예,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단위학교에서는 자살 징후를 적기에 발견한다든가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정신건강 전문성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담감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별로 그 전문 인력이라든가 기관, 인프라 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건강 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줄까? 하고 걱정하거나 혼자 고민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센터에 계시다 보면요, 마음이 힘들고 또 혹시 자살 시도라든지 자해 시도를 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좀 안타까운 경험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사례, 아니면 보람됐던 경험, 좀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우울하고 또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이 아주 높았던 학생, 또 직접 시도까지 했던 한 적이 있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병원 치료 병행하면서 저희 마음건강진진센터에서 매주 2년 정도를 상담 진행하는 과정에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진되고 또 자살 충동이 낮아지면서 지금 잘 적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자면 가정이 환경이 매우 불안정했던 그래서 몹시 우울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학업 성취도도 매우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태에서 의뢰되었었습니다. 네, 상담 진행하고 또 비관적인 태도 좀 지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심리적인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 공동체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교직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나 어려워요 라고 호소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좀 많이 당황해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힘든 거를 충분히 좀 보듬어 주지 못하고 다른 학생과는 다르다라고 좀 낙인을 찍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이들이 뭔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열심히 크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만 얘네들이 진짜 지금 힘들구나. 근데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하자. 이 말씀이시죠. 이 교육 공동체가 모두 마음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는 또 다양한 교육이나 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 지킴이가 되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양한 교직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연수, 그리고 교직원 생명 지킴이 연수, 그리고 자살 예방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이제 학생들 정신건강 교육을 위한 그 정신건강 리터러시, 그리고 나일락 자해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 교육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학생 정신건강 증진 토크 콘서트, 작은 콘서트라고 해서 전문의 톡앤톡 소규모 그룹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리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자녀 이해 마음 성장 학부모 공개 강좌라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또 교직원과 또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의 또 마음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힘들고 누구 하나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용기 내서 도움받고 함께 한다면 그 혼돈도 정리될 수가 있고 또 그 성장통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늘 여러분 곁에는 저희 마음건강진진센터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마음 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텐데요.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청소년 여러분의 든든한 마음 지킴이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토크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충청북도에서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인 도시농부를 모집합니다. 도시농부는 일정 기간 농업 기초교육 후 농가에서 일하게 되며 단순 농촌 일손 돕기가 아닌 근로 개념으로 책임감을 갖고 농가를 돕게 됩니다. 우리 농가에 큰 힘이 되어줄 충북형 도시농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청주 시정 소식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주요 시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풍수의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정부 운영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특히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가입 대상은 청주시 지역 내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으로 청주시는 현재 4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풍수의 보험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가동 중입니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연중 언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청주시에서는 모텔, 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주자와 침수 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합니다. 입주 자격 기초조사를 거쳐 입주가 확정되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40만 원의 범위에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하며 신청 후 입주까지 기존 거주하는 곳에서 월세 체납, 재난재해, 경매 등의 강제 퇴거 위기가 발생할 시에는 청주형 긴급지원주택인 디딤하우스에서 최장 6개월간 임시거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주택이나 침수 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주시 주거복지센터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이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청주톡톡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시민소통 채널을 일원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통합 민원 플랫폼으로 청주톡톡 누리집에는 청청광장, 민원신청, 사리모음, 민원정보광장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 인증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톡톡이 시민과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청주시에서는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다잡고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도전과 도전 플러스 두 개의 과정으로 나뉩니다. 먼저 도전 프로그램은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은 도전 프로그램에 외부 연계 활동, 자율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소정의 수당도 지급됩니다.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2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주시 청년정책 담당관 또는 청주상공회의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도심에서도 캠핑 및 등산 등 야외 활동으로 인해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하나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약 20%의 높은 치명률을 보입니다.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병 시 환자의 조기 인지 및 적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법으로는 야외 활동 시 긴팔, 쿨토시 착용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여 진드기의 접촉을 피하며 진드기가 많이 있는 풀숲을 피하고 귀가 후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야외 활동 후 고열, 오심, 구토, 설사, 근육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야외 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보건소에서는 7월 31일까지 4개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법정 조사로 조사 대상은 표본 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3,587명입니다. 조사 방법은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받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 항목은 건강 행태, 만성 질환, 유병 및 관리 수준, 삶의 질 등을 포함한 145개 문항으로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 파악, 지역 보건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 등 지역사회 보건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청주시는 공원 이용객들의 더위를 덜어내고 시원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및 녹지 수경시설을 가동합니다. 운영하는 수경시설은 물놀이형 바닥분수 13개소와 계류시설 7개소, 벽천 6개소, 일반 분수 및 폭포 18개소 등으로 수경시설은 낮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당 각 45분씩 운영하고 기온 상승 추이에 따라 점차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 무남 인공폭포와 운천폭포의 운영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2시 반, 오후 1시에서 2시 반, 오후 3시에서 4시 반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만 운영합니다. 올 여름도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변 공원 및 녹지의 수경시설 보면서 잠시나마 더위 잊으시길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청주시의 대형 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됐습니다. 그간 청주시는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 슈퍼마켓 협동조합, 한국체인 스토어협회와 함께 지역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등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고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의무 휴업일 변경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에도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협력 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TV 청주 시정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취업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일하고 싶죠. 비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은퇴했지만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죠. 그러던 중 충청북도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알게 됐어요. 하루 4시간 나와 꼭 맞는 기업을 찾아 일자리를 제공해주니까 경제활동의 기회와 보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괴산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괴산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과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200여 명이 입국해 오는 8월 초까지 일손을 보태며 하반기에는 360여 명이 입국합니다. 또한 장기간 고용이 어려운 소농을 위해 1일 단위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센터를 도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농협이 사전에 인력을 요청한 농가에 저렴한 임금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농가는 농협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센터가 저렴한 임금으로 운영되면서 관내 외국인 근로자 하루 인부임 시세도 기존 14, 15만 원에서 12만, 13만 원 선으로 내려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군은 이외에도 이른면 1농기계 임대사업소, 충북형 도시농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인력 수급 해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관광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군은 총 사업비 약 60억 원을 투입해 괴강 불빛공원을 조성해 야간 경관과 휴식을 위한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 사업에 괴강 관광지 관광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며 괴강 불빛공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산막이 옛길에는 총 사업비 약 70억 원을 투입해 순환형 생태 휴양지를 조성해 새로운 힐링 관광 자원을 만들고
우수한 자연 경관과 생태계를 갖춘 쌍곡 계곡에는 총 사업비 약 80억 원을 투입해 생태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적극 활용해 관광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 유치에도 힘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도내 최대 금액인 약 214억 원을 확보했으며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군수가 위원장을 맡아 지역 활력과 인구 감소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요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기반을 확보하고자 주민 아이디어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차관 방문 시에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수립 시 인구 감소 지역 포함, 인구 감소 지역 내 공공주택 입주 요건 완화, 인구 감소 지역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등에 대해 건의하고 군이 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했습니다. 괴산군이 대중교통이 취약한 저소득 주민들의 병원 진료를 돕는 2023년 희망동행 봄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올해 47가구를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11개 읍면에 18명의 동행 봉사자들이 멀리 살고 있는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을 동행해 접수, 수납, 진료, 약 처방 등과 기가를 챙겨주며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1읍면 1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목표로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를 신규 건립합니다. 현재 덕평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착공해 진행 중에 있으며 불정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부지 매입을 마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27억 원을 투입한 덕평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소하면 군에는 기존 농업기술센터 본소, 간물, 장현, 연풍, 청천, 사리 등과 함께 총 7개의 임대사업소가 운영될 예정으로 총 60종 896대의 임대농기계를 갖춰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은 향후 순차적으로 청안, 문광, 칠성, 소수면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건립해 1읍면 1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이 괴산읍 동부리 675-2번지 1원에 총 사업비 약 144억 원을 투입해 괴산행복누리센터를 건립합니다. 괴산행복누리센터에는 괴산군 드림스타트, 취업지원센터, 여성단체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노인 문화복지, 주민협력공간, 사회단체 업무 등의 공간이 조성됩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군은 이곳을 군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생활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간추린 소식입니다. 괴산군이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을 올해부터 5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원합니다. 이는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포함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를 100만 원, 기저귀 구입 비용은 월 8만 원씩 지원합니다. 군은 출산 장려금 외에도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괴산군이 산림산촌 르네상스로 새로운 산촌시대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미래시대의 대안공간을 산촌으로 삼고 산림산촌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산촌 활성화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장현중학교 일부를 활용해 사무실, 교육장,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산림 관련 단체와의 중간 지원 조직 역할과 함께 주로 산림교육의 장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산촌형 주민사업체 발굴과 괴산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사업을 통해 임업인 및 귀산촌인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를 연계해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나섭니다. 괴산군과 서울시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괴산 서울농장이 도시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괴산 서울농장은 대표적인 도농 상생의 롤모델로 농촌과 도시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예비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영농을 경험하고 괴산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상생 플랫폼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이 주택이 밀집된 범죄 취약지역과 농촌마을 주 진출입로 등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2013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를 교체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과 군 경계지역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도 확대 설치합니다. 설치는 이번 달 말 완료될 예정으로 지역 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각종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괴산사랑 상품권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하향 조정합니다. 기존 구매 한도를 개인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하고 법인은 별도 할인이 없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70만 원 구매 한도 내에서 카드는 70만 원, 지료 상품권은 2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보유 한도의 경우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해 자금의 순환을 촉진합니다. 한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괴산 군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 바다 이상의 가치로 충북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소통과 감동의 미래를 그리는 그 중심에 청남대가 있습니다. 대청호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호반도로. 역대 대통령들의 생생한 발자취를 간직한 국내 유일의 대통령 별장 청남대.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공간을 제공합니다. 2003년 4월, 그동안 베일에 쌓여 궁금증을 자아냈던 청남대가 드디어 국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고 방문객들은 행복한 추억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청남대는 평생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곳입니다. 푸른 기와가 상징하는 청와대처럼 푸른 기와를 사용한 청남대. 아늑하고 정제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83년부터 6분의 대통령이 실제 사용하던 본관. 대통령 전용 공간과 생활 물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곳에서 청남대의 주인이 되어 대통령의 하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 건물을 60%로 축소한 미니 청와대.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를 살피며 현대사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은 역사의 한 장면을 추억할 수 있게 합니다. 대통령 기념관 바로 옆에는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 공간, 메타세카이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눈과 귀가 시원해지고 마음도 정화되는 음악 분수. 청남대 최고의 힐링 장소입니다. 최근 문을 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당시 행정수반을 지낸 8분의 동상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기념관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초기 청사를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남다른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액자뷰를 선사하는 오각정. 국정 운영에 중대한 고비와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입니다. 정자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면 마치 섬에 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초가정. 대통령과 가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곳입니다. 청남대와 대청호가 한눈에 보여 속이 탁 트이는 전망대. 내륙의 다도해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청남대 중심부에 위치해 대청호반, 환상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봉황의 탑.
모두 청남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물과 하늘과 숲, 삼박자가 조화를 이룬 청남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매해 한국관광 100선의 추천 여행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봄에는 영춘제, 가을엔 국화축제. 계절마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청남대. 다채롭고 이색적인 문화예술 공연은 생생한 감동과 따뜻한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해도 좋고 때로는 오롯이 갖는 혼자만의 시간마저도 특별한 것. 청남대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입니다. 30여 년간 보존된 천혜의 자연경관. 여전히 신비로운 청남대는 영화, 드라마, 광고 촬영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요즘. 청남대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하며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심신에 휴식과 재충전을 선사하던 청남대.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마음속 고향 같은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통령 테마 관광지 청남대는 대청 호반을 따라 펼쳐지는 호수의 향연 속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웰빙, 행복, 건강한 여행의 대명사. 웰리스 건강의 메카로 자리 잡을 청남대. 충북의 브랜드로 충북의 가치를 높여갈 것입니다.